안녕하세요. 중고차 임윤용 팀장입니다. 오늘은 기아 소렌토R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등급은 TLX 고급형, 최고급형, 스페셜, 프리미엄 해갖고 TLX만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키로수는 이게 SUV다 보니까 10만 킬로 미만 이렇게 하면은 금액만 비싸고 좀 이제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키로수 금액대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SUV이기 때문에 키로수는 보통 많이 탔을 겁니다. 왜냐면은 단거리용으로 경차처럼 그런 용도로 타는 차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15만 킬로를 한번 볼 거고, 역시나 무사고 끝만 볼 거고, 용도 이력이나 렌트 이력 그런 게 있다면, 구조 변경 이런 게 혹시라도 있다면은 그런 차는 배제를 하고 볼 겁니다. 그리고 색깔은 이제 쥐색, 흰색, 그리고 검정색 위주로 한번 볼 텐데, 이제 적당한 색깔이라고 또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은색은 웬만해서는 좀 이제 비인기 색상이긴 한데 승용차보다는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좀 무난해 보이면은 이제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어 보이면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웬만해서는 매립돼 있는 거가 대부분이긴 할 텐데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싼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항상 먼저 보여드리는 겁니다. 환경 설정. 이번에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 5시간 걸려서 이렇게 갈 때는 되게 빨랐는데 올 때는 한 5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기본값에 빵원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를 항상, 이거는 꼭 어딜 가시던 유튜브로만 보시는 게 아니고 구매하러 가셔서 꼭 보여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거를 꼭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이런 디자인으로 이렇게 웹 버전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식으로 하나의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런 인터넷이 아니라 웹 버전이 아니라 프로그램, 연두색, 빨간색 그런 것들로 이제 카메이저다, 이것도 똑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웹 버전으로만 기본값이 빵원이 돼 있다는 거를 보셔야 되고, 이거를 껐다가 다시 킨다 라는 거는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다른 데서 접속을 하면은 중복, 접속, 로그인이 되기 때문에 꼭 이 웹 버전으로 안 끈 상태로 쭉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다른 차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시세를 잘 모르는 다른 차로 유도하기 위함이고, 그 딜러가 더 남기려고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결코 다른 차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되도록이면 용도에 맞게 처음 차량을 정하셨다면 될 수 있으면 그 차로 쭉 가셔야 됩니다. 다른 차로 돌리는 거는 그 딜러가 더 남기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값에 빵원 이렇게 체크가 돼 있어야 되고, 오시면 이 두 개는 체크를 아마 제가 안 할 텐데,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체크를 하는 이유는 저한테 오셨으면 좋겠다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 적용이 됐고, 매물 조회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렇게 나오는 금액이 실제 금액입니다. 오늘은 기아 소렌토, SUV는 따로 밑에 모아져 있습니다. 소렌토 R만 볼 겁니다. 뉴 소렌토 R은 조금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적으로 소렌토 R이 더 저렴하고 하기 때문에 소렌토 R을 찾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제일 이 영상을 보면서 제일 얻고자 하는 것, 그러면 소렌토 R은 나는 얼마 정도에 사야 될까 라는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900에서 1300 사이입니다. 900에서 1300 사이. 아무래도 900에 가까워지면은 키로수가 많이 올라갈 거고, 물론 600, 700대도 있습니다. 600, 700대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키로수가 20만이 넘어가거나 사고가 크거나, 아니면 색깔이 은색에서 키로수가 조금 이제 애매하게 17만 이렇게 되거나, 그런 차들이 보통은 600, 700 정도 합니다. 그리고 키로수가 짧다고 하더라도 좀 이제 문제가 있을 만한 차들은 좀 싸고, 그리고 또 성능 점검 기록부 하단에 보시면 제가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날짜가 좀 많이 지나 있다. 그러면은 그 차는 안 팔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전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가급적이면 금액적인 메리트가 있는 차 안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차가 고객님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더 유익하지 않을까 그렇게 주관적으로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렌토 R. 그러니까 이유 없이 싼 거는 없다. 이유 없이 싼 거는 매입가입니다. 매입가에 파는 그런 바보 같은 딜러는 없습니다. 어차피 원래 시세로 놔두더라도 팔려요. 그렇기 때문에 싸고 좋은 건 없다. 분명하게 눈 보면서 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륜 2.2도 보고 CLX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경유고, 그 다음에 소렌토 R은 LPG도 있는데 LPG가 연비가 좋으냐? LPG는 힘이 좀 약해요. 근데 그 육중한 차를 그 약한 힘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은 더 많이 폭발되는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악셀을 더 세게 밟아야 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간이 넓다 보면은 넓은 차를 구매할 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 좀 무겁다. 근데 LPG는 힘이 좀 덜하다. 주관적인 의견인데 LPG를 구매하시는 것은 조금 현명하지 않은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차도 많이도 없고, 그래서 왜 더 많이 경유를 타냐? 그 사람들은 바보냐?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제일 효율적이고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더 고를 수 있는 차 폭도 대수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경유가 더 많이 팔리는 것이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그래서 색깔 체크를 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5만 킬로 일단은 체크를 안 한 상태로 대충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고한 대로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 대가 있는데 무사고 체크 안 된 것들은 대부분 유사고입니다. 근데 무사고라고 체크가 되는데 왜 싸냐? 은색이라서 싸냐? 키로수가 30만 탈 대로 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차가 좋느냐 안 좋느냐 미리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데이터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안 좋을 확률이 더 큰 거예요. 여러가지 부품들, 차 속에 들어간 여러가지 부품들이 30만 킬로를 달림으로써 혹사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칠 게 상당히 많을 확률이 확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제가 중고차를 경험한 지 지금 6년에서 지금 7년을 넘어가고 있는데 좀 여러 대 많이 거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유튜브로든 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매입도 해보고 그랬을 때 미션이 안 좋거나 엔진이 안 좋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그 좀 꼼꼼히 보면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차는 엑스레이, 눈이 엑스레이가 아닌 이상 너무너무 정확히 100점짜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딜러든 어떤 자동차 공학과를 나온 정비사라고 하더라도 100% 100점으로 정확하게 완벽하게 100%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좀 많이 높은 거는 배제를 하고 봐야 된다. 많은 분들이 자 보세요, 이 30만 킬로가 영원히 좋다 그럴 확신이 많은 분들에게 있으면은 이거 다 키로수 많은 것만 나가지 않겠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안 팔리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고속도로 1차선에 잘 달리고 있다가 푸득푸득 하면서 1차선에서 갓길 빠질 새도 없이 쓸만한 그런 위험한 차를 타느니 가급적이면은 안전한 차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키로수가 많은 차 싼 맛에 사겠다, 이민용 팀장한테 안 팝니다. 못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왜냐면은 뭐 딜러들은 수치적으로 그리고 먼 훗날을 좀 예상을 하고서 가급적이면은 안전한 차를 판매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보통 많이 남기건 조금 남기건 양심적으로도 팔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같이 30만원씩 수수료만 받고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은
이 수리비가 더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그 스트레스 받기도 싫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좀 안전한 차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네, 서두는 여기까지 하고, 아무튼 이렇게 좀 강하게 성토를 한 이유는 금액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이 금액대에 맞는 차가 뭐가 있을까? 윈스톰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뉴스포티지가 있을 것이고, 그냥 투싼 뉴스포티지는 스포티지 R이 아닙니다. 그 완전 구형 스포티지, 그 다음 거, 그러니까 요즘 거 같이 막 얄쌍하게 생긴 거, 그런 거 말고요. 딱 봐도 구형같이 생긴 거, 네, 그런 거밖에 안 된다. 괜찮은 거 살려면 네, 그렇게 보셔야지. 어거지로 디자인, 난 그런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난 돈에 맞추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 돈이 있으면 좀 올릴 텐데 돈이 없으니까 키로수 많아도 상관없다. 저는 안 팝니다. 15만 킬로 미만은 어떻게 팔 수 있겠는데, 심지어는 20만 좀 살짝 밑에까지 오는 것도 어떻게 고객님이 원하시면은 좀 꼼꼼하게 나름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100점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좋은 차인지 안 좋은 차인지 확인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해드릴 텐데, 20만 킬로가 넘어가면은 저는 안 팔겠습니다 라고 항상 문의 전화가 오면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그래서 조금 있는 편인데, 그래서 조금 고객님들을 계획을 다시 수정하시게 만들도록 하니, 좀 제 말이 좀 쓰거나 아니면 재수 없거나 아니면은 좀 언짢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러시니까 아무래도 좀 달콤한 허위매물로 빠지는 게 아닐까.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허위매물로 빠지면은 눈탱이를 당해요. 분명히 좋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에 의해서 다른 길로 가려고 하니까. 아무튼 한 10분여 동안 제가 좀 3,000%로 빠졌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적당한 금액대에 적당한 연식, 적당한 키로수의 차량을, 그것도 무사고 차량으로 안전빵으로 안전하게 구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발, 정말 제발. 지금 소렌토 R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이런 거는 다 좀 은색이거나 키로수가 19만도 적은 편은 아닙니다. 키로수가 적어지고 무사고라고 하더라도 은색이니까 가급적이면 흰색, 검정색 이렇게 구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영상 하나만 보시고 전화 주려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은색이 왜 안 되죠? 은색이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고객님의 기호에 맞게 구매를 하시는 건데, 가령 나중에 차량을 되팔 때, 되팔려고 사는 거 아닌데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언젠간 되팔 거 아니겠습니까? 5년이든 뭐 7, 8년 뒤든, 아무튼 7, 8년 뒤면은 너무 구형이 돼서 폐차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판매할 거를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랬을 때 흰색이 예를 들어서 900에 팔린다 치면은 800에 매입이 됩니다. 일반적이라면 810도 드릴 수 있고, 조금 차가 너무너무 괜찮다, 이거는 새 차만 해도 된다 판단이 들면은 820, 심지어는 830까지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반적인 딜러들이 매입을 하려고 할 때, 욕심 있는 딜러들이. 근데 은색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800에서 10만원, 20만원, 30만원 더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기에는 그 10만원, 20만원, 30만원 때문에 나중에 팔 때 좀 짜증나거나 아니면 딜러한테 장난을 받을 그런 확률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판매할 때까지 한 달 안에 팔 수 있는 거를, 흰색 검정색 샀으면 한 달 안에 팔 수 있는 거를 2달, 3달 이렇게 개인짓거리로 만약에 판매한다 치면은 그런 경우가 있을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1번은 흰색, 2번은 검정색, 3번은 쥐색 이런 쪽으로 구매하시는 쪽을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키로수가 일단은 800만원 초반대도 좀 살만한 게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키로수를 15만인데 좀 10,000km 정도 조금 이제 보너스를 줘서 이 금액에 맞춰서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17만까지도 보고 싶긴 한데, 그렇게 되면 올라가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16만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 31대가 있고, 수도권에
174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싼 쪽으로 보시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확률적으로 몽콕이라든가 아니면 차가 조금 하자가 있다, 뭐 미션이 조금 안 좋은데도 어거지로 희망적으로 좋게 보려고 하는 그런 습관 때문에 손님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딜러도 막상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은 좀 딜러도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좀 흐려지고 좀 쉽게 가고 싶어지는 욕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많은 딜러들과 많은 손님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오늘 전산을 볼 때는 아주 객관적으로 볼 건데, 금액적으로 이제 바로 거의 900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차 대수가 174대가 있는데 바로 여기부터 있어요. 그러면 싼 거에서 갑자기 키로수가 짧고 사고가 없고 그 다음에 옵션이 빵빵하고 그런 차가 바로 나올까요? 상식적으로?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산을 볼 때는 제 사이트도 마찬가지고 여기 위에 있는 제 사이트도 이 딜러 전산과 거의 동일합니다. 단지 여기 있는 차를 클릭 한 번으로 확 전산으로 갖고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사이트가 클린카즈.com이 제가 다 팔고 싶은 차가 아닙니다. 그럴 때 안 팔고 싶은 차가 상당히 수두룩하기 때문에 이 딜러가 엄선해서 올려놨겠지, 이런 생각은 좀 접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라는 거야? 싼 거는 왜 올려? 다 지워. 이렇게 말씀하셔도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그렇게 하기가 업무가 너무 과중해지고, 그 다음에 싼 거는 왜 싼지 아실 수 있는 그런 안목은 조금 생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지 마시고, 제가 안 팔고 싶은 차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봐주시고, 이렇게 완전 무사고라고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49,000 완전 무사고고, 중고 1인 신조 차량이라는 거는 이 차가 새 차로 나와서 중고차 시장에 한번 갔다가 나온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바깥에 계속 돌아다니다가 차주분이 등록증상의 차주분이 계속 한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중고차라고 하더라도 등록증상에 이전 이렇게 가운데 살짝 위에쯤 이전이라고 되는 게 아니라 신조라고 돼 있습니다. 그게 중고차 시장에 처음 나온 1인 차주, 1인 신조 차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클릭을 해보면은 일단은 바깥에 써놓은 게 조금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매연이라고 체크가 된 거는 경유차는 다 매연이라고 되어 있고, 휘발유나 LPG는 일산화탄소나 탄화수소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검사 날짜는 내년 앞뒤로 한 달이니까 10월 23일까지 검사 날짜가 아직 좀 여유가 있다. 사고는 앞서 이제 바깥에 써져 있는 대로 사고가 없습니다. 여기가 X가 있으면은 아예 새 걸로 부품을 교환한 거고, 들어와서 교환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이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W가 있으면은 판급이나 용접 있는 거고, A는 흠집이 있는 거고, 근데 A나 U, T 이런 거는 보통 체크를 잘 안 하는 편이고, 부식이 좀 이제 이거는 진짜 누가 봐도 체크를 해야 된다 라고 양심적으로 그 성능 점검자가 판단했을 때는 C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C가 없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고객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약간 부식이 좀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순전히 이 성능은 확실한 데이터는 아니고 주관적인 의견이 깔려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용으로만 활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볼 때 이 위에부터 쭈르륵 내려서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제일 밑으로 내려서 이 날짜를 봅니다. 이 차는 9월 10일 날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이렇게 보면은 낙엽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있지 않고, 소나무는 조금 있는데 조금 낙엽 잎사귀는 푸르스름 하지 않고 왠지 봄 같다. 근데 여기 뒤는 울창하다. 여기 때문에 조금 이제 계절적으로 판단했을 때 성능 점검 받기 직전에 찍었다라는 건데, 9월달에 아마 들어왔을 확률이 좀 상당 부분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3개월 있으면은 또 갱신이 되기 때문에 12월 12일 이런 식으로 갱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온 날짜가 9월 10일이구나 확실하게 맹신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얼추 3개월 안에는 팔리는 편입니다. 보통은 4개월이 넘어가면은 이제 이 차를 갖고 있는 차주들이 상당 부분 애가 탑니다. 3개월 있으면은 또 갱신이 되기 때문에 12월 10일이구나 확실하게 맹신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얼추 3개월 안에는 팔리는 편입니다. 보통은 4개월이 넘어가면은 이제 이 차를 갖고 있는 차주들이 상당 부분 애가 탑니다. 3개월
빨리 현금화를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상당 부분 애가 타지기 때문에 그 4개월 안에는 보통 팔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가 보통은 얼추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중고차 특성상 부분적인 판금 도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거는 이게 완전 무사고라고 하더라도 이 성능 점검을 받을 때는 아무것도 안 건드린 거예요. 근데 흠집을 성능 점검을 받고서 외판 도장이나 판금이나 올도색이나 뭐 이런 걸 했을 경우에는 체크가 안 됩니다. 아무래도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분 판금이나 부분 도장이 들어간다는 거는 오로지 100% 적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완전 무사고라고 해도 하나도 고치지 않았구나, 하나도 도색이나 하나도 이렇게 아무런 그런 접촉이나 뭐 수리가 없었구나 라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여기 12번이 엔진이 아니고 이 사이가 엔진이 있는 거고, 이거는 뼈대입니다. 동그라미는 타이어 부분이고, 이것도 이제 볼트 체결식으로 되어 있는 크로스 멤버 들어가는 거고, 여기 안에 뼈대, 뭐 여기도 뭐 인사이드 패널 들어가고, 트렁크 플로어, 그 다음에 리어 패널, 프론트 패널, 그 다음에 라디에이터 서포트, 이렇게 앞범버라고 보통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위에서 그릴을 팍 찍혔다 그러면은 위에가 교체돼도 범버가 교체돼도 보통 5번에 체크가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차량이 좀 낮은 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 8번 보면은 좀 이제 이 부분 아시죠? 바깥에서 보이는 문 밑에 좀 뼈대 같은 부분인데, 사이드 실 패널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찌그러지면은 좀 인식이 안 좋아서 차가 잘 안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능상에는 문제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는 보통 다 통과를 했어요. 검사 날짜, 그 다음에 일단 참고적으로 보는 거긴 하지만 키로수가 연식 대비 좀 적다, 이런 주관적인 의견이 좀 깔려 있을 수 있고, 보통은 좀 좋게 포장이 되겠죠. 미세누유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두 개 정도는 3년이 지난 중고차는 일반적으로 조금씩 젖어 있거나 좀 많이 젖어 있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유 직전인 미세누유가 있어요. 그리고 거의 안 보이는 미세누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갑자기 골디락스 존이 생각나긴 하는데, 여기가 좀 화성처럼 멀거나 아니면은 금성처럼 가깝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화성같이 좀 멀다, 좀 공상적으로 좀 가긴 했습니다만 좀 멀다 그러면 고칠 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개가 있다는 거는 좀 다발적으로 조금 완전히 정상은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고 이걸로 이 차는 무조건 안 된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대로 보면은 뭐 다 봤습니다. 이 정도면 다 본 거예요. 점검자 의견란은 좀 꼼꼼히 봐야 되는데, 이거는 중고차 특성상 부분적인 판금 도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는 일반적입니다. 근데 잘 모르는 용어들이 막 FRP라든가 뭐 무슨 인사이드 패널 미세 판금이라든가 뭐 사이드 실 패널 뭐 이런 것들이 그 사고로 보여지는 경우를 밑으로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16번일 수도 있고 15번일 수도 있고 20번일 수도 있고 19번일 수도 있고 21번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씨만 외웁니다. 특기사항 및 점검자 의견은 거의 모든 성능에 일괄적으로 통합적으로 이렇게 써지게 되는 게 관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꼼꼼하게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게 불량이라고 체크되어 있다는 거나 부족, 누유, 누수, 불량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차를 그냥 미련 없이 포기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 차는 그냥 미세누유가 3개가 있는데 3개가 있는 게 조금 불안하긴 해요. 하나나 2개 정도는 조금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 차를 보냐 안 보느냐, 제 경험상으로는 일단은 순위권 안에 집어넣는 보겠습니다. 한 대만 볼 게 아니니까. 보통은 1번 그리고 2번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2대에서 3대 정도 골라놓고 첫 번째에서 좀 괜찮은 게 나왔다 그러면은 바로 그 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2대를 비교하는 경우가 8, 9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고객님이 모르시니까 좀 비교용으로 좀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비교를 해갖고 그 중에 제일 괜찮아 보이는 거를 객관적인 눈으로 봐서 선택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 싼 거 위주에서 보면은 보통은 조금 하나 두 개씩 꼭 애로사항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시트가 찢어졌다, 시트가 좀 더럽다, 그리고 RPM이 좀 왔다 갔다 한다. 이건 RPM이 아니긴 한데 보통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RPM까지 좀 나와야 되는데 너무 확대가 된 것 같아요. 여기 RPM이 조금 너무 부들부들 떨린다, 아니면은 핸들 좌우 돌릴 때 오문기어가 나갔다. 이게 현대기아 SUV들이 좀 고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우 돌렸을 때 좀 누가 봐도 일반 분이 보시더라도, 고객님이 보시더라도 이거는 일반적이지가 않고 속에서 뭔가 반템포, 반의 반템포 느리게 뭔가 헐겁게 친다, 핸들이 좀 뭔가 이상하다 하면은 오무기어, 웜기어가 나간 거야. 스티어링 기어라고도 하는데 그 부분을 그 수리를 하면은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좀 상당 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그 차는 걸르고 봅니다. 그래서 싼 거일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더 깎아달라, 더 고쳐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차주들한테 얘기는 해볼 건덕지는 있겠지만 잘 안 해줍니다. 그럴 거면 팔지 마세요. 그런 거 이의제기 안 하는 다른 딜러들 많이 있습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거의 8, 90% 이상은 CR이 안 먹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싼 거에서 좀 미련을 두는 것보다 조금 약간 더 비싸더라도 수리비가 안 들어갈 만한 차를 보는 게 훨씬 낫다. 근데 1번, 2번, 3번이 다 거기서 고만고만하다. 그러면은 4번까지도 볼 수도 있는데 5대를 보면 너무 힘들어요. 고객님도 힘들고 그 다음에 딜러도 힘듭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모든 딜러들이 보통 진짜 최대 3대까지는 무난합니다. 4대부터는 손님도 지치고 딜러도 지치고 처음에는 되게 화기애애하게 악수하면서 뭐 커피나 뭐 차 마시면서 뭐 되게 좋았던 그 분위기가 4대 5대 되면 손님이 아 오늘 못 사겠네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딜러도 불안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래서 딜러들이 너무 초반부터 금액에만 너무 싼 것만 보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게 그런 부분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가급적이면은 합리적으로 적당한 금액대로 될 수 있으면은 한 950에서 한 1100 사이 정도, 그 사이로 너무 이쪽에만 치중하지 않고 그렇게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차는 은색이라서 그런 건지 아까 미세누유가 3개 있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이드 스텝이 있어서 이게 밟고 올라가는 계단 같은 거를 사이드 스텝이라고 하는데 이게 있어서 조금 이 차는 실제로 엔진룸을 열어봤을 때 여기가 이 벽이 좀 많이 젖어 있던가, 오일팬 같은 경우에는 또 수리하면 또 2, 30만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리비가 좀 많이 들어갈 것인가 라는 거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유튜브를 많이 보시지 않거나 아니면은 전반적인 불신적인 시각을 갖고 이제 접하시는 분들, 딜러를 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예민해지시거나 조금 딜러랑 상당 부분 좀 어색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합리적으로 보시는 눈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여러 유튜버들 중에서 저는 그 정직한 사람들이 보통은 5명 미만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 눈으로 봤을 때 100% 확신이 있는 사람은 몇 없어요. 그리고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은 저 포함해서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굴 뭐라고 이제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그 딜러와 함께 조금 전반적으로 합리적으로 되는 의심을 그 딜러가 해소를 시켜주고 좀 어느 정도 적당하다 싶으면은 조금 원만하게 즐겁게 거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쟁이나 하나의 미묘한 신경전이나 하나의 미묘한 뭐 전략이나 그런 거 없이 너무나도 정직하고 투명하게 손님이 알 거 다 알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계약할 때 그 돈을 그 중간 알선 딜러한테 넣는 게 아니라 그 차주한테 다이렉트로 넣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좀 3000%로 빠졌고, 아무튼 이 차는 지금 일단은 은색이 좋다 하시면은 1번으로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은색 빼고
흰색, 검정색, 쥐색으로 다크 그레이 그런 색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일단 접어두고 무사고 차 위주로 무사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은색이죠. 그러니까 빼고 싶고 요거는 무사고 위탁 차량인데 위탁 차량을 좀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중고차는 현금 영수증 의무화라 2017년 7월 1일부로 현금 영수증은 의무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의무화인데 이렇게 위탁 차량은 중간에 그 개인 직거래를 중고차 매매단지는 손님이 더 많으니까 여러 딜러들이 한꺼번에 내 차가 메리트가 있으면은 한꺼번에 볼 수가 있는데 직거래는 딜러들이 잘 안 보니까 거의 안 보니까 거래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서로 이제 마음에 맞는 내 차를 사려고 하는 아니면은 내가 사고 싶은 차를 팔려고 하는 그런 분과 만나기라는 그런 루트가 상당히 힘들고 그 루트가 비교적 그 광고비가 안 드는 여러 가지 뭐 장터라든가 뭐 무슨 나라라든가 뭐 그런 쪽의 루트를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난을 치거나 그 안에 개인을 위장한 딜러가 이제 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매개체를 딜러가 중개를 해주는 거예요. 약간의 수수료 받고 뭐 약간이든 뭐 전략적으로 많이든 모르겠지만 아무튼 위탁 차량은 개인 직거래를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을 의무화로 발생을 하지가 않습니다. 위탁 차량은 그냥 개인 직거래를 중개해 준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이 안 들어간다 라는 게 조금 단점입니다. 그리고 하나 불안한 거는 대부분 제가 위탁 차량을 팔았을 때 문제는 물론 없었지만 조금 이제 딜러를 좀 그 차를 갖고 있는 딜러들한테 꼼꼼하게 좀 가급적 하려고 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불안하긴 하지만 아무튼 돈을 갖고 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딜러가 그러면은 그 차를 팔아달라 맡긴 사람도 황이고 그 다음에 구매하신 분도 4명이가 아닌 상태로 타게 되니까 선의의 제3자긴 하지만 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죠. 그 딜러만 나쁜 이제 가해자고 악의적인. 그렇기 때문에 좀 가급적이면은 현금 영수증도 되고 그 다음에 상사 이전된 차량으로 봤으면 좋겠다. 근데 좀 저렴한 차들 속에 위탁 차량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고가의 차량도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다음으로 아마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거를 한번 보고 가기에는 위탁 차량이 좀 걸리긴 합니다. 그래도 과표 이전가는 아무튼 뭐 다운 계약서 뭐 해갖고 뭐 이전비를 좀 아낄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옛날 얘기긴 한데 요건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과표라는 거는 옛날에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좀 합리적으로 팔리는 시세에 적어도 돼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싸게는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말이 너무 많죠. 자, 이렇게 950짜리를 봤는데 이제는 좀 일반적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성능은 좀 휙휙 넘어가는 편인데 검사할 때는 좀 여유있는 편이고 디젤의 자가 보정 이런 식으로 되고 그다음에 매연 들어가고 뭐 키로수가 적은 이렇게 돼 있고 아직까지는 이상한 점을 찾아보진 못했고 사고도 없다. 미세누유가 체크가 안 된 게 미세누유가 실제로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냥 양호로 다 빼달라 이렇게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해서 양호나 없음으로 빠지는 경우도 상당 부분 많기 때문에 성능 점검 기록부는 이렇게 적어도 교환된 거는 속일 수는 없겠지만 왜냐면은 확인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는 조금 약간 포장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만큼 불량, 누수, 누유 이런 거는 직접 혹은 딜러가 양심적으로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이 부분 판금 도장 이것도 역시나 적혀 있잖아요. 이거는 중고차니까 의례적으로 적은 거다. 근데 뭐 다른 게 있으면은 뭐 그렇겠지만 일단 나쁘진 않습니다. 9월 18일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후보 순위에 일단은 저는 강력하게 넣고 싶은 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SUV 치고는 이 정도 키로수면은 8년 동안 15만이면은 1년에 2만 정도 탔다라고 봤을 때 조금 일반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SUV 치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후보 순위로 넣고 싶습니다. 금액이 깎이는 거는 아마 제 경험상 920 혹은 930 정도 될 겁니다. 예. 9천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900, 한 20으로 잡을까요? 900, 그래도 좀 안 빼줄 수도 있기 때문에 930로 잡고, 계산기를 켜고, 만약에 보게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930, 광역시, 특별시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전비가 공채 1%까지 포함해서 8%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기도나, 뭐, 충청도, 내지는 강원도, 내지는 전라도, 경상도 이런 데는 광역시 특별시가 아니면은 7% 들어갑니다. 공채 1%가 빠지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도 특별시, 광역시가 인구가 좀 많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8%로 계산을 해보면 74만 4천 원이 나와요. 74만 4천 원. 그리고 930으로 받죠. 그리고 매도비가 보통은 요즘에 평균적으로 많이 받는 게 31에서 33입니다. 좀 넉넉하게 일단은 계획을 한다. 이렇게 봤을 때 33.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저한테 주시는 수수료는 30만원입니다. 그러면은, 현금으로 구매하셨을 때, 순전히 나오는 비용이, 보험료 빼고 1067만 4천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좀 엔진을 교환할 거 좀 넣고, 그 다음에 타이어가 온전하지 않다. 한 2개 정도는 교환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 하면은 한 짝당 보통 35,000원에서 4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금액이 아무래도 좀 어거지로 좀 싼 것 쪽에서 받기 때문에 수리비가 아예 안 들어가진 않을 거고, 뭐 FRP가 좀 문제가 있으면은 뭐 DPF, 뭐 FRP가 아니고 DPF가 매연 저감 장치인데, 그게 조금 작동을 잘 안 해서 뒤에서 좀 연기가 나온다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매캐한 그런 게 좀 나올 확률이 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한 2, 30만원 나올 수 있습니다. 좀 약품도 어떤 거 써야 되는지 잘 모르고 이렇게 한다면. 근데 내비게이션 있는 거 위주로 이제 보려고 했는데 내비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차를 포기하느냐, 그게 아니라 정품이나 사제네비보다 더 좋은 게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명절 때도 많이 활용을 했던 핸드폰 내비입니다. 네. 좀 무제한 요금제를 써갖고 핸드폰 내비를 좀 많이 활용을 하는데, 정품 내비는 예전에 부산에서 올라오는데 당연히 제가 근무하는 지역이 인천이니까 인천으로 오는 중에 갑자기 7곡으로 빠지래요. 뭔가 막히나 해서 좀 서둘러 찾았는데 7곡 휴게소인가 거기서 이제 하고서 나왔다가 빠진 데가 바로 나오니까 일단 빠졌어요. 그래서 정품 내비를 따라갔는데 이게 계속 산으로 가는 거예요. 대전이 자꾸 키로수가 안 줄어들어요. 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원식으로 이렇게 돌아갔나 보죠. 아무튼 좀 그때 가로등도 없었고, 그 다음에 주위에 차도 없었고, 그 다음에 왕복 1차선에 왠지 고란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산 사이에 논길, 그 상당히 무섭습니다. 정품 내비 따라가다가. 근데 핸드폰 내비를 따라갔을 때 그런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핸드폰 내비를 거치대를 뭐 CD나 아니면은 자석이나 아니면 송풍구 거치대를 하고,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가 또 필요하니까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쪽에 그 룸밀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달고 해서 하는 게 훨씬 낫다. 내비 매립을 굳이 하는 거는 또 업데이트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좀 비용도 비용이고 좀 불필요하게 들어가니까 핸드폰 내비가 좀 요즘에 또 데이터 요금제도 좀 좋아지고 하니까 그런 쪽이 훨씬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아까 있는 쪽으로 이렇게 보긴 봤는데 고객님 성향에 맞춰서 이 차를 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작동을 잘 한다면 일단 보긴 봐야 됩니다. 약간의 시운전이라도 해야 되고 공업사 가서 적어도 제가 근무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차주분한테 쫄라서 차주분이 거래하는 거래처 공업사에 가서 리프트를 최대한 좀 오래 걸리더라도 띄워보고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봤을 때 1번, 2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좀 동선이 좀 괜찮고 좀 가까운 거리 내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리프트도 바로바로 띄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하루 안에 보통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오후의 일정은 다 비우고 오셔야 됩니다. 어디를 가시던지. 일단 만약에 부천으로 1번을 정했다 하면은 그 근거리 지역으로 될 수 있으면은 부천, 아니면은 될 수 있으면은 뭐 근거리 김포 이런 쪽으로, 김포에 국민차 단지가 또 세 단지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좀 외곽 지역, 김포 톨게이트, 서울 외곽선도로 김포 톨게이트 좀 외곽 지역에 좀 사이드에 좀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잘 안 가긴 합니다만,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제 직원 가봤는데. 아무튼 좀 그런 쪽으로 동선을 짜서 보시게 되시면은 한 이 정도 나옵니다. 키로수가 더 많아도 상관없으니까 금액이 좀 싼 건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안 팔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17만 이상은 잘 안 팔고 싶어집니다. 좋을 확률보다는 안 좋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10만 킬로보다는 15만 킬로가 안 좋을 확률이 상당 부분 높아지겠죠. 당연히 5만 킬로가 더 좋을 텐데, SUV를 굳이 뭐 연식 대비 키로수 적당한 거를 좀 대비를 했을 때 너무 짧으면은 물론 좋게 하겠지만 많이 비싸집니다. 굳이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적당히 살 거면은 결과는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930도 이것도 이제 괜찮다고 한 게 아니고 일단 가시권으로 살만한 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이 차가 100% 좋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를 또 보게 되면 뭐 거의 뭐 174대가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뭐 이렇게 완모도 있고, 이 차가 다 안 좋을 거예요. 이 차가 다 그러진 않을 겁니다. 요거는 김포든 부천 IC 쪽에 국민차 매매단지라고 또 있습니다. 김포랑 있고 부천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차 가끔 쏠쏠하게 빼긴 하는데 안 좋은 차도 물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제물포 사진이고, 이거는 수원 사진입니다. 요거는 아마 안양 쪽일 겁니다. 동부천, 평택 이런 쪽 내지는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 갔다가 뭐 용인 가는 건 괜찮겠지만 평택 갔다가 수원 갔다가 안산 갔다가 또다시 김포 갔다가 뭐 이렇게 하면은 동선이 너무 지그재그 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선을 어느 정도 잘 짜서 합리적으로 제일 최선의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이거는 광명이고요. 그러니까 한 950 정도, 수원 같은 경우는 아마 뒷자리는 빼주니까 900, 이건 근데 빨간색이잖아요. 이거는 또 무사고라고 체크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고가 여기 다발적으로 좀 있긴 있죠. 세 번째 사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세 번째 사진은 깨끗하더라도 이렇게 덕지덕지 있는 거면은 일단 손님 표정은 고개가 일단 딴 거 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저거 빼고, 왜냐면은 뭐 저렇게 되면은 문제가 없을 확률이 물론 더 높겠지만 세 번째 그림에서 조금 이제 깨끗했으니까. 근데 네 번째 그림이 거의 대부분 빨렸으니까 물이 새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서 부식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조금 그 밖에 등등 기타 등등 문제가 있을 확률이 있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빼고 가급적이면은 조금 금액대가 또 거기서 고만고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로수가 많이 짧아지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거기니까 이런 쪽으로 차를 보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뭐 하나 정도는 지켜봐야 되고, 이거는 전성능이니까 제가 보면 여기 사진이 없어요. 밑에 사진이 없는 것들은 전성능이니까 이게 오래됐습니다. 5월달에. 여러분 여름 그 휴가 기억하십니까? 벌써 좀 상당 부분 지났죠? 그 전에 꽃피는 봄에 들어온 겁니다. 왜 안 팔렸을까요?
저는 안 좋았기 때문에 안 팔렸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희망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합리적으로 한번 좀 막연한 게 좀 없잖아 껴있지만 경험상 합리적으로 이렇게 저는 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썬루프가 있어도 아웃이게 되는 거죠. 내비가 있어도 버튼 시동 뭐 있어도 그러니까 다 죄다 은색이니까 이렇게 되면 또 금방 확 1000만원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한번 보고 싶습니다. G색깔 다크 그레이라고도 합니다. 내비가 정품 내비예요. 딱 이 모델이 썬루프도 있습니다. 여기는 열렸는데 뒤에는 닫혔다. 이거는 뭐 그렇게 조작을 할 수 있는데 뒤에가 일단은 좀 상당 부분 많이 깨끗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마음을 뺏기면 안 되고 성능까지 대비를 해야 됩니다. 대조를. 검사 날짜는 2020년까지이기 때문에 좀 상당 부분 여유가 있어요. 이 부분도 이상한 점 없이 용도 변경 뭐 이런 것도 없다. 렌트, 리스, 영업용 이런 차도 아니었다. 성능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보고 꺼버리면 안 됩니다. 밑에까지 넘어가야 돼요. 점검자 의견란에 없어요. 일단 깨끗합니다. 들어온 날짜 일단 좋을 것 같은데 9월 10일 오늘 날짜가 9월 28일이기 때문에 이제 2주 좀 넘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깨끗하겠다. 이렇게 제 경험상 의견으로는 주관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든다는 겁니다. 시트도 여기가 약간의 훼손은 있겠지만 조금 너무 예민하게는 안 보면 이 정도는 중고차로서 그렇게 좀 심하진 않고 고칠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통풍 시트 잘 되는지 열선이 잘 되는지 에어컨이 잘 되는지 히터가 잘 되는지 그런 것도 물론 잘 봐야 되고 라이트가 잘 되는지 그 다음에 뭐 돌방이 있는지 밑에 금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가 보통 기둥에 닿으면은 잘 깨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고치려고 하면은 이게 아세이라고 해갖고 하나짜리로 해갖고 일체형으로 수리를 해야 되니까 이 통째로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수리비가 상당히 특히나 이 깜빡이가 들어가는 거는 좀 많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스크래치가 없는 차량은 거의 없다라고 제 경험상 판단이 들어요. 이 밑에도 약간 거뭇거뭇한 게 뭔가 때가 좀 묻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콕도 분명히 하나도 없진 않을 겁니다. 경험상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없으면 땡큐고 근데 거의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차가 그렇게 멀리 제가 근무하는 지역에서 먼 차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보고 좀 꼼꼼하게 정말 꼼꼼하게 썬루프 있는 것 치고는 좀 싼 편인 것 같습니다. 키로수는 15만 커트라인에서 약간 넘어갔지만 뭐 17만 18만까지 보면은 또 나올 거예요. 근데 18만 이상은 아까 몇만 킬로까지 얘기했죠. 네. 19만까지도 고객님이 원하시면 팔 수 있겠지만 20만 킬로 넘어가면은 안 팔고 싶어진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고객님이 원하셨으니까 어느 정도는 고객님도 저 안 팔고 싶은 차라는 거를 고지를 했고 그 다음에 저도 꼼꼼하게 봤고 고객님도 같이 꼼꼼하게 봤다. 그러면은 좀 100% 정상적인 차가 아닐 것이다라는 좀 의심이 드니까 조금 정말 꼼꼼하게 봐야 되겠죠. 정말 그래도 뭔가 조금만 거는 나을 겁니다. 왜냐? 중고차니까. 부산이랑 서울이랑 왕복 500km가 안 되죠. 맞나요? 아무튼 이 정도 탔으면 좀 상당 부분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다. 뭐 새 차처럼 좋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수리비가 한 30만원 넘기면은 사면 안 되고 30만원 미만이면은 이 정도면은 조금 살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소렌토 R을 좀 이제 싼 SUV를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리입니다. 어차피 뭐 더 넘어가봤자 뭐 1000만원 넘게 소렌토 R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보다 900만원 미만 600, 700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테니까 훨씬 10명 중에 9분이 그럴 테니까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상담분이 전화가 오다 보면은
한숨이 나거나 이제는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는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요즘에는 다 포기했습니다. 너무 많으시고 하니까 이거를 일일이 신경 쓰다가는 화병 걸려서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당연한 거구나. 이래서 허위 매물을 아직도 못 끊는구나. 이렇게 좀 아쉽고 한탄스럽고 그랬었습니다. 아무튼 주저리가 좀 많은데 이 속에서 좀 다 보시는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이 계시다면 좀 좋은 점만, 안 좋은 점은 흘겨 들으시고 좀 도움이 되는 영양가 있는 좀 내용을 하는구나라는 것만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좀 키로수가 짧으면서 비싼 거를 일부러 찾으시는 분보다는 키로수가 좀 많아도, 그리고 가격적으로 내가 계획하고 있는 금액에서 어거지로 한 단계 올려서, 어거지라는 표현은 그분은 신경 추호도 안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거지긴 합니다만 5, 600으로 소렌토 R을 구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많아요. 산타페 CM 말씀드리면 귀에도 안 들어옵니다. 2005년식 너무 오래됐다. 2006년식 너무 오래됐다. 그래도 이민용 팀장 믿고서 사면은 괜찮지 않을까? 아니에요. 연식이 오래됐으면은 확실히 안 좋아요. 확실히 미션이 안 좋던가, 뭐 DPF, 뭐 매연 저감 장치라든가, 네. 오무기어라든가, 그다음에 벨트라든가, 또 뭐가 있을까요? 미미, 뭐 차 떨림이라든가, 뭐 썬루프가 있으면 썬루프 작동이 안 된다든가, 에어컨이 뭐 조금 시들시들하다든가. 에어컨 히터는 보통은 다 잘 되긴 하겠지만 에어컨을 틀었는데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든가, 엔진 룸에서 누유가 심하다든가. 있습니다. 있어요. 다 고쳐놓고 파는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히 그 중에 하나, 두 개는 갖고 가실 거예요. 100%는 아니더라도 95%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00만원대 전화를 주시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뭐 윈스톰을 구하신다, 뭐 산타페 CM을 구하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정말 안 팔고 싶어집니다. 최소한 요런 소렌토 R 적어도 한 1000에서 1100 정도는 준비해갖고, 차 가격에는 매도비, 수수료, 보험료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차값은 차값이고, 그 다음에 매도비는 매도비고, 이전비는 이전비고, 그 다음에 저한테 주시는 수수료는 별도예요. 이 네 가지는 포함이 됐다라고 하는 데는 100% 가격에서 남으니까 해주는 겁니다. 그럼 100%예요. 100%. 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시니까 이렇게 강하게 강조를 해드리는 거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달콤하지 않으면 안 들어요. 이게 정답인데 안 들어요. 네. 어디서는 매도비를 안 받았다, 어디서는 수수료를 안 받았다. 남으니까 해드리는 겁니다. 남으니까. 착각해서 남기는 거는 요런 그 환경 설정 건드려갖고 안 건드려서 이거 다 확인시켜드리고 하는 거는 진짜 안 남길 생각으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뭐 거래했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이런 유튜브를 해서 하는 딜러들이 다 깨끗하고 다 정직하진 않지만, 그래도 옛날 딜러들이 했던 말이 법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쪽을 맹신하셔서, 달콤했던 예전 그 기억을 맹신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딜러는 제 추측이긴 하지만 50에서 100 이상은 남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안 받았던 거죠.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네. 조금 무거운 얘기로 흘러갔습니다만 이게 현실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다른 딜러분들도 분명히 힐끔힐끔 이 영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틀린 정보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정보만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이런 쪽으로 소렌토 R은 적어도 딱 900만원 구하면은 좋은 차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안심할 수 있는 차? 적어도 1000원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윈스톰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저 윈스톰 안 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뉴스포티지도 좀 괜찮은 거 보려면은
500 정도가 돼야 되는데 뉴스 포티지를 제 사이트에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게 되신다면은 좀 구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또 그렇죠. 또 조금 약간 스포티지 R이나 소렌토 R이나 투싼 IX나 뭐 쉐보레 쪽은 좀 이제 인지도가 떨어진 것 같지만 캡티바나 뭐 그런 쪽으로 가면은 좀 500만 원대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안 돼요. 아예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 가격대에 차가 있더라도 그 차는 제가 봤을 땐 극단적인 표현으로 쓰레기입니다. 저는 안 팔아요. 제 주관적인 의견이긴 합니다. 근데 강하게 생각을 해요. 아주 강하게. 그게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허위 매물에 현혹돼서 그러신 걸 수도 있으니까 너무 안 되는 금액으로 좀 모자라는 금액으로 한 단계 위에 거를 보면은 거의 10중 8구 허위 매물에 당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허위 매물을 가면은 그 차가 500만 원 있다고 하고 보여주고 계약서까지 쓰고 돈을 뺐습니다. 돈을 받아요. 그리고서 계약서를 다 쓰고 돈을 받고 나서 뒤에서 이거는 뭐가 있다. 나중에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돈을 안 줘요. 그리고서 다른 차를 사야지 그 돈이 적용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옳은 방법입니까?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이미 돈을 뺏긴 상태에서 경찰을 불러도 바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해결이 되는 경우가 더 많지만 그 스트레스와 그 잘못된 거를 경험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안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면은 공부를 해야 되고 여러 유튜브 딜러들이 했던 말 중에서 좋은 점만 가져가는 겁니다. 후기만 보고서 이 딜러는 싸게 이렇게 파는구나 라는 거를 보시지 마십시오. 그거는 포장돼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잘된 것만 올려놓고서 다른 분들한테는 눈탱이 치고 눈탱이가 뭐 50만원이 됐든 뭐 100만원이 됐든 눈탱이를 치고서 그게 수면 밑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기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네. 물론 정직한 사람도 있겠지만 희망적으로도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근데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런 보시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욕심이 아니라 싸고 좋은 거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아니라 좀 적당하고 괜찮은 차를 보실 수 있는 시세 공부에 대한 그런 안목이 좀 필요합니다. 굉장히 필요합니다. 오늘 좀 길어졌어요. 원래는 평균 30분에서 40분 정도 했었는데 오늘은 주저리가 좀 많다 보니 그리고 또 명절 끝나고 나서 명절 때도 물론 연락이 왔는데 좀 명절 때는 제가 아예 내려놓고 쉬었습니다. 상담 전화도 꺼놨어요. 안 받았습니다. 카톡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받습니다. 왜냐면 저도 아예 다 내려놓을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좀 그게 없다 보니까 조금 다 내려놓으니까 그게 쉬는 거더라고요. 명절 때, 설 때랑 그 다음에 추석 때만큼은 다 내려놓고 쉬고 싶어서 좀 그렇게 한 부분 양해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말이 좀 딱딱하니까 혼나와요. 평상시랑 조금 틀리죠. 오랜만에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소렌토 R 너무 몇 대 안 보긴 했어요. 1000만원대 올라가면은 키로수가 더 확 좋아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10만 킬로 안 되는 것도 눈에 들어오고 합니다. 오늘은 대충보다는 조금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전화번호 있어도 사고가 크지는 않습니다. 지우진 않겠습니다. 있으니까 뭐 일부러 뭐 전략적으로 이제 보이려고 이제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은 이제 이 차를 올린 분이랑 그다음에 아무튼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올렸겠죠. 1000만원으로 좀 넘어가면은 조금 이제 상태가 좋아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준비하실 분들은 합리적으로 보실 분들은 1100까지 준비를 하시면은 돈을 다 안 쓰더라도 좀 여유 있는 안목이 생기실 겁니다. 그렇게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하고 주저리가 좀 많아서 좀 언짢으신 분들은 제 스타일이 이렇구나 하고서 맞춰주시기보다는 넘겨서 좋은 점만 좀 핵심적인 포인트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제가 이제 주저리 하는 속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성토를 하는 게 저주라고 하겠습니까? 주저리가 많으면은 솔직히 보시는 분들이 더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그 속에서 좋은 점만 뽑아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좀 많이 도움이 되시길 간절히 희망을 하면서, 다른 이런 소렌토 R이나 다른 기타 차종, 뭐 수입차라든가, 뭐 100만원짜리,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 900만원 등등, 뭐 2천만원, 3천만원, 뭐 제네시스 DH 뭐 등등 해서 모든 차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근데 대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요청해 주시는 분이 계시면은 그거에 따라서 차가 왜 이렇게 없지? 얼마 없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카톡이나 문자는 좀 별로 좀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제가 바로바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화 부담 없이 주시면은 업데이트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핸드폰으로라도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는 적어도 눈탱이나 안 당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저한테 오시는 분도 생겨서 제가 먹고 사는데 조금 지장이 없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안으면서 저한테 힘을 주십시오. 구독하기,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더 좋은 영상을 이렇게 열변을 토해가면서 성토해가면서 여러분들이 눈탱이 안 당하시도록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하기, 좋아요가 최근에 좀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더 힘을 주십시오. 네. 구독하기, 좋아요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힘이 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만. 좋아요 취소는 눌러주지 마시고 이것만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하시면은 늘어나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제가 정말 진심을 담아서 눈 보면서, 렌즈를 보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좋은 영상으로 또 주저리 많겠지만 더 열심히 하는 영상 할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